자, 지난 금요일장 이 네이버의 주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어요. 그죠? 자, 장중에 네이버는 무려 마이너스 5.4%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자, 종가는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2.9% 하락한 25만 500원. 자, 25만 500원에 종가를 이제 마감을 시켰는데 하락한 것도 하락한 거지만 사실 정말 답답했던 것은 4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예, 4분기 실적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너무 잘 나왔거든요. 예,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가 얼마였죠? 영업이익 예상치가 6,044억이었어요. 그죠? 6,044억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어요? 6,106억. 자, 6,10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자,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이 나왔다.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잖아요. 물론 뭐 시장이 밀려서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온 것도 맞지만 근데 시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시장 차트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때요? 차이가 좀 크죠? 그죠? 네이버가 좀 더 과도하게, 과도하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락은 제가 봤을 때 좀 의도적인, 자, 의도적인 하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네이버가 하락하는 이유를, 자, 이유를 굳이 찾자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진전이 없다 보니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정부와 금융이죠. 자, 금융위와의 어떤 갈등 문제.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자,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사고, 자,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조율을 하는 과정 속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정부 쪽에서는 은행이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핀테크 회사, 네이버 같은 핀테크 회사가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요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융위가 나선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좀 진전이 없다 보니 실망강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물량을 또 담았거든요, 사실. 예, 물량을 담았어요. 자, UBS 증권입니다. 최근에 상승을 만들어냈던 사실 장본인이었죠. 장본인.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틀 동안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세요. 어디가 많습니까? 매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일단 매집은 해놨고 이틀 동안 매도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이 바스켓 물량이죠. 자, 이 바스켓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주식 거래를 할 때 현물만 거래하지 않아요. 현물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 이렇게 파생 상품도 같이 거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물만 거래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지수가 좀 밀렸다. 물론 금요일장에 반등을 했지만 만약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주식 자산에 손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선물에다가 숏 포지션을 늘려놓고 그리고 나서 현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칭이 되겠죠. 해칭 전략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매도 물량은 단순한 바스켓 물량이지 무슨 네이버에 악재가 나와서 던지는 매도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정리를 할 거라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물량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뭐 실적이 나와도 사실 시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을 이길 수 없고 바스켓 물량이 좀 나왔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반등을 했죠.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어땠습니까? 자, 선물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어요. 강하게. 제가 이거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최근에 신고가 구간에서 이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상단에서 저항에 맞으면서 주가가 좀 폭락하는 그림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전 저점까지 주가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뭐예요?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네이버도 월요일장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왜?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이 지수 때문에 이 하락은 이미 만회가 됐기 때문에, 그죠? 이 나스닥 지수를 통해서 다 만회가 됐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반영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장부터 이 네이버 이 반등 추세에 올라타면서 반드시 물량을 좀 매집을 해야 된다. 물량을.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말들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자,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여러분들 잘 보면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법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지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 안 할 거면은 못하러 얘기도 합니까? 정부랑 금융이랑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방향성이 살아있다는 건 결국 기대감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지만 뭐 적어도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패닉셀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담거나 아니면은 좀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언제까지, 얼마까지 내가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세워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네이버, 우리가 물량을 잡아 들어갈 때,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또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도 타점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잘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던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좀 찍어 누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시장보다도 더 많이 하락이 나온다. 말도 안 되거든요. 실적도 좋고 기대감도 살아있는데 이렇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좀 주가를 밀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매도 세력들과 싸울 수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이 추세 전환을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건 좀 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공략을 했던 구간을 한번 생각해보면 요때 물량을 잡았거든요. 근데 요 시그널이 월요일장에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월요일장에. 왜냐면 요때 보면은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속에 있어요. 하락 추세 속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떨어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떨어질 때는. 왜? 언제까지 떨어질지 누가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물론 뭐 지지와 저항 다 보겠지만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락 추세 안에서는 우리가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보세요. 이때 보면은 주가가 바닥을 잡았거든요. 자, 바닥을 잡으면서 점점 추세가 어떻게 돼? 돌아가죠. 이렇게 U자형. 자, 좀만 확대해서. 자, 여기 보면은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뭐가 들어왔어?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추세를 돌리는 첫 번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이 물량을 볼 때 단순하게 거래량만 나온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공매도의 숏커버죠. 자, 공매도의 숏커버 매수세가 계속 잡히면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러한 흐름이 월요일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난 금요일장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자, 마지막 애프터 마켓이죠. 장이 끝나고 나서 애프터 마켓에서 오후 6시부터 갑자기 물량이 잡혔습니다. 보세요.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 관리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대형주에 다 들어왔어요. 대형주에 다 들어왔는데 이 네이버에도 같이 들어와 줬다는 건 지수 반등에 동참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 지수 반등에 동참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더군다나 실적 성장에 대한 반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이후로 이런 엄청난 급등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은 계속 하락 추세 속에 있잖아. 그럼 우리가 월요일장에 방금 예상했던 대로 추세를 돌리고 이 수급이 세력들의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수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상이 틀릴 수 있잖아.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되지.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매도가 좀 어려우실 텐데 매도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수많은 저항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위에 보면은 제가 방금 좀 지우긴 했는데 수많은 저항이란 게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 반등이 나왔던 자리 있죠. 지지 반등 그리고 이게 저항이 됐던 자리 이런 데가 다 저항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구간에 지지 반등하면서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야. 돈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탈했어요. 자, 지지를 이탈했다. 자, 지지를 이탈하면 뭘로 변해? 저항으로 변하잖아요.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왔을 때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저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력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 계속 돈이 들어와. 그러면 홀딩 하다가
이때 매수세가 멈췄을 때, 자, 매수가 멈췄을 때 그때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 그때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을 가져간다. 하지만 매도를 할 때 뭐야? 분할 매도로 해야 돼요. 분할 매도로 해야만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끝까지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에 다음 주 대응 전략이죠. 이 매수 타점, 자, 매수 타점과 혹은 매도 타점이 장중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잠시만요. 제가 여기 연락처를 좀 띄워드릴게요. 좀 적어놨는데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보이시죠?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네이버니까 네이버라고 딱 세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들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남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찍는 영상마다 신고가라고 댓글을 남기니 정말 신고가를 가더라고. 신고가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진짜 네이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갈 수 있어, 이거. 갈 수 있는데, 이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뭉쳐 있어야 돼. 뭉쳐서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고가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만약에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욕을 쓰세요. 욕을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짜고짜 욕 쓰지 말고, 여러분들 관점도 같이 남기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도 보고 배우고 다른 분들도 보고 배우니까 관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제가 뒤에다가 히든 종목을 또 준비했습니다. 히든 종목을.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또 여러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잖아요. 시험만 보면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어요.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 빵점 맞던 친구는 2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 두 친구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기대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기대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친구는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두 번째 친구는 성적이 올랐잖아요. 성적이 올랐다는 건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결국 사람들 심리거든요. 심리입니다. 근데 이 심리를 시작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많이 매수해봤죠. 실적 좋은 기업 매수했을 때 어땠어요? 바로바로 막 급등하고 바로바로 상승했습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자, 실적이 좋다는 것은 첫 번째 친구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조금만 못해도 사실 주가 급락하거든요. 조금만 못해도.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매매가. 그래서 반대로 두 번째 친구처럼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서야 턴어라운드 됐어. 이제부터 상승을 시작했어. 이런 애들이 상승 초입일 가능성이 커서 기대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 이런 애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바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